안녕하세요. 굿데디 굿디입니다. 요즘 어떤가요? 요즘 매출 잘 나오시나요? 국내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국내 구매자들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확실히 감소가 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저만 드나요? 네. 아무튼 브랜딩을 하고 물건을 사입하고 또는 제조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분들도 예전보다는 조금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고, 자영업자들 분들 중에서도 폐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또 폐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좀 번화한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 줄 서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려고. 예전에 한번 이제 디엘님을 만나려고 건대 입구를 한번 갔었는데 몇몇 집들은 저희가 만났을 때는 아직 저녁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몰랐는데 저녁 식사를 하고 나와서 이제 또 맥주를 한잔 하러 가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을 때 줄 서 있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맥주를 한잔 하고 이제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을 때도 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는 곳들, 또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들은 그나마 장사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 젊은 친구들보다는 이제 가정이 있고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더 되겠죠. 요즘에 밖에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삼겹살인데, 삼겹살을 밖에서 한번 먹으려고 하면 요즘 서울 같은 경우 1인분에 한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저는 셋입니다만은 셋이서 예전에는 한 5만원, 6만원 정도면 충분히 맛있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먹으려고 하면, 똑같이 먹으려고 하면 한 8만원 정도는 줘야 먹을 수 있더라. 그래서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체감하는 물가가 방송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물가보다 훨씬 높다. 그런 것들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젊은 친구들은 여전히 제 와이프를 비롯해서 커피는 스타벅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떤 브랜드 가치 그리고 유행 이런 것들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스타벅스 같은 곳에서 비싼 커피를 마시고 있죠. 근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맛이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국내 구매 대행을 하는 것 여전히 꾸준히 하고 있어야 되는 건 맞고, 자산이 있는 분들은 꾸준히 뭔가를 계속 구매를 하긴 합니다만, 뭔가 이렇게 쉽게 구매할 수 없는 그런 경기 침체가 오다 보니까 점차 가성비 위주로 상품을 찾게 되고,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그런 상품들을 소싱한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는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서 이제는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 물건을 판매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벌써 작년부터 제가 준비를 해왔던 건데 쉽지는 않은데 이제 조금씩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컨텐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역직구 해외 수출하는 컨텐츠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가까운 나라 일본을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역직구 하면 이제 쇼피, 라자다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쇼피 쪽은 약간 동남아잖아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일본입니다. 엔화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서 돈을 버는 게 똑같은 걸 팔아도 예전보다는 돈의 가치가 좀 떨어지긴 했어요. 지금 이제 900원대까지 내려갔죠. 900원대 초반으로. 그런데 이게 1,000원일 때 하고 900원일 때 하고 몇 천만 원, 몇 억 이 정도 되면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1,000만 원 전후 안짝으로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10%니까 작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더 넓게 봐야 된다는 거죠. 당장의 환율을 볼 것이냐 아니면 한류를 볼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이웃나라 일본이 굉장히 그래도 선진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매율이 높아요. 구매하는 가격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의 강점이죠. 우리가 동남아 쪽도 충분히 한류가 많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 상품 굉장히 선호하지만 구매력에 있어서는 아직은 저가 상품 위주로만 판매되고 있다. 저가 상품 위주면 그만큼 마진도 적죠. 하지만 일본은 고가 상품들도 굉장히 잘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저가 상품 위주로 공략하는 동남아보다는 일본이 구매력이 좋은 일본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로 일본을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도전하기 가장 쉬운 플랫폼이 하나 있어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일본 판매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수출은요, 간이 사업자는 안 좋습니다. 일반 사업자가 돼야 됩니다. 왜?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는 부가세 10%가 붙어 있죠. 하지만 국내 소비가 아니라 수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10%를 환급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판매할 때마다 받는 게 아니라 6개월치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부가세 환급을 받습니다. 만약 1,000만 원씩 6개월을 판매를 했다. 그럼 6천만 원이죠. 그러면 6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거죠. 어때요? 괜찮죠? 예, 그 대신에 잘 팔아야죠. 그래서 해외 역직구, 해외 수출에 대해서 배워보기 전에 일본의 한류 열풍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시장성이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요즘 일본 청년들은 아예 몇 가지 한국 단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日本ではすごいチンチャっていうのをなんかみんな使うんですよ。流行ってるドラマとかで見て流行ってるので、ご飯食べてる時とかにチンチャ美味しいとか言います。なんかファイティーとかね。ああファイティーとか言います。日本ではあんまり言わないんですよ。だからそれを真似したりしてます。 일본의 한류 열풍은요, 일본의 MZ 세대들의 약 63% 정도가 한국을 좋아한다고 응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 넷플릭스 상위 차트에도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상당수 상위 차트를 석권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막 없이 이해를 하고 싶어 하고 K-팝을 들으면서 그 노래의 뜻을 이해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꿀잼, 심쿵, 멘붕 같은 은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혼또보다는 진짜를 사용한다. 한국말 진짜를 혼또 대신에 사용한다는 거죠. 한글을 사용하는 게 세련됐다라는 이미지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일부는 한국 스타일 옷을 입고 한국 스타일 메이크업을 하고 한국 음식을 놓고 놀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SNS에 인증샷으로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번화가에서는 한국의 마카롱, 약간 좀 뚱뚱한, 우리가 뚱카롱이라고 부르죠. 뚱카롱 매장이나 한국 음료수, 라면 등을 판매하는 매장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신오쿠보에 코리아타운이 있는데요. 신오쿠보에 가본 사람과 못 가본 사람으로 나뉠 정도로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다. 일본의 MZ 세대들끼리 그런 것들이 좀 민감하다.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2003년 드라마 겨울연가에 시작한 일본의 한류. 한국 아이돌 그룹 세대교체, SNS 이용 확산 등과 맞물린 2, 3차 한류에 이어 코로나19를 거치며 영역이 한층 확장된 4차 시기를 열었습니다. 이제 일본 내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하나의 주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주로 글로벌 OTT 플랫폼과 SNS 등으로 한류에 유입된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을 통해 한국에서 현재 유행하는 문화를 동시간대에 소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기 SNS에 일본 이용자 검색어를 분석했더니 한국 패션과 한국 헤어스타일은 물론 한글로 된 해시태그가 100위 안에 들었을 정도입니다. おしゃれだし、JK のイメージ。そうね。
JK のイメージの一個かなって思います。韓国料理とかめっちゃ美味しいっていうか JK が食べるものといえば韓国料理みたいなイメージがあるからよく一緒に行ってます。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풀리면서 한류의 성지 도쿄 시노쿠보는 방문객의 발길로 더욱 붐비고 있습니다. 현재 방문객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하루 10만 명이던 3차 한류붐 당시 방문객의 80% 정도까지 회복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한인 점포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오히려 늘었고 그동안 요식업 등에 한정됐던 업종이 최신 경향에 맞춰 다변화한 것도 특징입니다. 네, 이렇게 한류 문화들로 인해서 한국을 선호하는 이런 시점에 우리는 발을 담궈야죠. 발을 담궈서 같이 올라타서 한국의 유명한 또는 유명하지 않더라도 숨어있는 좋은 상품들을 발굴해서 일본에 수출을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나라의 이게 한국에서 괜찮은 상품을 제조하고 계신 제조업체 또는 관련된 업을 하고 계시는 유통사 말고요. 네, 그런 제조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일본 수출이라든가 해외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에 관심 있는 사장님들, 네, 대표님들 계시면 더보기란에 제 이메일 주소가 있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들부터 먼저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이 따라오실 수 있게끔 공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씩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벌려놓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동시에 할 수 없다 보니까 좀 업데이트나 영상 업로드가 좀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하고 계신 구매대행, 또 준비하고 계신 이제 시작하신 초보 셀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계속 꾸준히 하시면서 또 다른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인 역직구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